칠남매를 키우는 34살 엄마 미영 씨. 칠남매 모두를 서울에서 낳고 키워왔지만 지난해 버스도 드문 시골로 이사를 감행했다. 늘어나는 생활비를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살림은 어려워만진다. 얘지 학교 가기 싫어? 매일매일 학교 가야 돼? 나도 엄마 사표 내고 싶어. 칠남매를 돌보는 엄마에겐 하루도 한시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7빛깔 무지개를 닮은 칠남매. 칠남매를 품은 엄마는 아이들이 있어 웃는다. 칠남매는 오늘도 달린다. 서울에서 시골로 옮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많아졌다는 거다. 뛰다 지치면 쉬고 그러다 또 기운이 나면 아이들은 또 언제라도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마음껏 놀 수 있다. 아주 이제는 뿌리채를 뽑아요 아주. 아이들은 엄마가 심심할까 봐 살뜰하게 챙기기까지 한다. 시골로 옮긴 이후 아이들은 부쩍 밝아졌다. 칠남매를 이끌고 시골행을 결정했던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새로운 놀거리를 발견한 모양인데. 하지마. 자, 물건 나무서기 해! 하나! 오래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오래! 자, 떨어지면 안 돼, 안전. 올라왔다! 아니야, 개구리 한 마리로도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다. 돌아온 길, 아이들은 저마다 개구리 한 마리씩을 잡아들고서야 발길을 돌린다. 6개월 전까진 칠남매에게도 시골은 낯선 곳이었다. 빨리 와봐. 작년 말 엄마를 따라 외할머니네로 이사했다. 여기 갈 거야? 목욕할 거야. 이리 와. 시원하게 일로 와. 거야? 손 대. 얼굴 봐 얼굴. 그래, 내가 신나 누나. 이거 봐. 애기 머리. 변변한 욕실이 없어 함께 씻기 불편한 날은 이렇게 마당에서 씻어야 하지만 칠남매는 불평은커녕 물장난을 할 수 있어 은근히 기다리기까지 한다. 물장난이 벌어지면 엄마도 빠지지 않는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면 미영 씨는 엄마라기보다 친구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칠남매네 이사로 들썩인다. 우리가 조용하진 않아요 지금 저희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동네가 애들이 없다가 저희 애들이 오고부터는 좀 약간 시끄러울 거예요.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7명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은 엄마의 목. 세탁기는 하루도 쉬지 못한다.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씩 옷을 새로 갈아입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사람이 벗어서 내놓는 게 거의 속옷부터 시작하면은 잠바 한 4-5개? 매일같이 돌리는 세탁기지만 돌릴 때마다 꾹꾹 눌러 한 통 가득이고 빨래를 널고 걷는 일은 외할머니까지 손을 보태야 할 만큼 큰일이다. 손녀까지 거들어 3대가 함께해야 칠남매의 빨래 널기가 더욱 마무리된다. 칠남매 돌보는 일에 하루 온종일을 쏟는 엄마의 유일한 취미생활은 TV 보기다. 저녁 무렵 볕에 잘 마른 빨래를 걷어들고 혼자 TV 앞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푼다. 저녁 준비에 나선 외할머니. 손자 손녀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할머니는 매 끼니가 걱정이다. 냉장고에 남은 거라곤 김치뿐. 오늘도 어제와 같은 국과 찬을 차려내야 할 모양이다. 시장을 받아놓기가 무섭게 냉장고는 비고 만다. 그냥 통장에다 입금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찬 없는 밥상에 올릴 밥을 꾹꾹 눌러 푸는 미영 씨. 진짜. 찬이 없는 대신 고봉밥이라도 먹어둬야 한창 나이 아이들이 기운을 얻을 것이다. 다행히 아이들은 할머니와 엄마가 차려내는 소박한 밥상에서 불평 한마디 없다. 제 몫의 밥을 씩씩하게 먹는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손재주 좋은 둘째 현석이가 나무 조각으로 장난감을 만든다. 그것도 다 쓴다.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지. 엄마가 현석이를 방해하고 나선다. 엄마한테 고무줄 총 쌀려고 만들고 있어. 아니, 그것까지야 뭐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가장 확실한 방해는 현석이의 숙제 확인이다. 이한서, 네, 썰. 내가 안 할래? 뭐 써? 숙제라면 일단 제껴놓는 현석이. 할 말이 없다. 그 틈에 엄마는 현석이의 장난감을 뺏어들었다. 엄마와 아들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장난치는 미영 씨와 현석이. 7남매를 키우며 엄마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키우고 원래 자체가 여성스럽지 못했어요. 또 봐라. 친구 같은 엄마로 지내다 보니 아이들이 엄마의 야단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우유를 엎질렀다고 꼬중을 하는데도 정작 현이는 겁을 내긴커녕 웃음바람이다. 엄마의 일은 한밤중까지 이어진다. 116 아이들 숙제를 챙기는 일. 아닌데? 116은 시계잖아. 아유 저번에 이거 나왔었는데 문제. 핸드폰까지 뒤져가며 엄마는 현정이의 숙제 해결에 나선다. 아이들은 숙제를 제껴두기 일쑤고 미영 씨가 7남매의 숙제를 일일이 챙겨야 한다. 제 숙제에 시큰둥한 현정이를 어르고 달래다 미영 씨는 결국 혼자 매달려 해결한다. 세수하고 와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도 엄마의 숙제는 끝이 없다. 공부 안 하고서는 현이나 얘네들을 못 가르쳐줘요.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한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진짜 다 잊어버리고 그나마 막 몇 명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봐줘야 하는 숙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학교파 형제들의 숙제 봐주기가 끝나면 유치원파들이 엄마를 기다린다. 아래로 셋, 요한이와 예지, 현민이는 형과 누나에게 뺏겼던 엄마를 어렵게 차지하고 몸싸움을 시작한다. 마루를 뒹굴고 얼굴을 비비는 미영 씨와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산다. 애들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는 게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도 이제 왜 엄마를 대할 때 거리가 만두고 많이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잖아요. 커서도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또 엄마가 되고 때로는 또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해요 그냥. 일어나! 일어나 빨리.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엄마가 서둘러야 한다. 7남매를 깨우는 미영 씨. 긴 머리 손질에 손이 많이 가는 현정이부터 꼭 내복을 입어야 집을 나서는 예지까지 딸들을 챙기는 사이 아들들이 먼저 나선다. 유한대로 어떻게 가냐고. 비 안 오잖아. 비 온다고 했다고. 중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막내 요한이만 빼곤 매일 같은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유치원으로 간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에도 신이 나는 아이들. 그런데 아침부터 침울하던 현석이가 눈물까지 보인다. 엄마가 미처 현석이의 숙제를 챙겨주지 못한 것이다. 기분이라도 풀어주고 보내려는 엄마. 하지만 현석이는 결국 어두운 얼굴을 펴지 못한 채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탄다. 챙기느라 챙겨도 7을 혼자 챙기자면 이렇게 꼭 실수가 생긴다. 어두운 얼굴로 가는 아들을 보내놓고 엄마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아이고 얌전히 있었죠. 어머. 아이들을 보내고 엄마와 요한이만 남았다. 엄마가 지지했어. 아이고 냄새. 4살이 되도록 젖병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막내둥이. 엄마 설거지하고. 미운 4살이라지만 7남매를 키우는 엄마에겐 틈날 때마다 뽀뽀를 퍼붓고 싶은 귀염둥이이다. 집안 정리에 나선 엄마가 창고에 들어선다. 창고에서 아이들이 당장 쓸 물건을 꺼낼 참이다. 이사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7남매의 짐은 창고에 쌓여 있다.
미영 씨의 엄마와 남동생만 살던 곳이라 집안엔 아이들 짐까지 드릴 공간이 없다. 애들 지금 이제 막 한창 책장에다 책 꽂아놓고 막 써야 되는 책상도 여기 그냥 버려진 채 여기 있고 책꽂이도 여기 있고. 시골 친정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라도 살림을 꾸려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20살에 만나 7남매를 낳도록 결혼식도 올리지 못할 만큼 넉넉지 못했던 미영 씨와 남편.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도 조금 피는 듯했지만 결국 서울을 떠나야 했다. 전세 자금이 모자라서 여기 오게 됐고 그냥 그거예요. 거기서 전세를 또 얻자니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집도 이렇게 쉽게 내주는 그런 쉽게 내주고 뭐 그렇게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냥. 조심해라 조심. 남편은 생활비를 벌어 보내겠다며 서울에 남고 미영 씨는 7남매를 이끌고 시골로 왔다. 딸 둘에 아들 하나. 당신 자식을 다 키워낸 미영 씨의 어머니는 기꺼이 7남매를 받아들였다. 아이고 뭐 이리 조심해. 손자 손녀라면 끔찍이도 아끼는 외할머니였다. 미영 씨가 몸이라도 아플 때면 아이들을 봐주기도 여러 번이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7남매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큰딸 미영 씨를 지켜보며 틈날 때마다 식구들 몰래 도움을 건네기도 했었다. 아이고 잘했어요. 하구동에 살 때도요 진짜 제가 거짓말 못해 애들 보리차 미겨갖고 그 보리차에다가 있잖아요 설탕 미겨갖고요 막내 있잖아요 주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돈 없을 때 지 반지 팔고 내 귀걸이 팔고 진짜래요. 그래가지고 또 우유 사미기고. 생년일, 날패, 모든 거 다 돼. 그러면 누구를 그리냐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누구? 우리 가족 중에서 원숭이처럼. 집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인 현빈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을 곧잘 웃겨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안아준 사람 누구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그리는 미술 시간. 현빈이는 망설임 없이 엄마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다. 장난칠 땐 누구보다 개구지지만 진중할 땐 또 나이답지 않게 의젓한 현빈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도 한글을 깨치지 못했던 현정이도 이제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고 숙제를 빼먹는 날이 많은 현석이도 수업 시간만큼은 제법 열심이다. 학원 하나 없는 시골이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 부담 없이 잘 적응해가고 있다. 7남매가 이사 오면서 외할머니는 더 바빠졌다. 먹성 좋은 7남매를 챙기느라 더 자주 밭일에 나선다. 복숭아, 사과와 함께 인삼 농사를 많이 짓기로 이름난 영주. 인삼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손이 많이 필요하고 부지런한 외할머니에겐 좋은 수입원이다. 힘들어요. 몇 시간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많이 할 때까지 6시 밤 막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허리를 펼 틈 없는 고된 김매기. 손자 손녀 뒷바라지에 보탤 일을 마련하느라 일을 쉬지 못하면서도 할머니는 당신보다 손자 걱정이 먼저다. 조금 안 추워. 애들 때문에. 현이는 사춘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갑을 바라보도록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는 외할머니. 그렇게 부지런히 당신 자식을 키웠고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돌보고 있다. 열어볼 때마다 우편함엔 반갑지 않은 소식들만 가득하다. 식구가 늘면서 매달 사용하는 전기요금만도 한 달 20만 원을 훌쩍 넘겨 청구되고 각종 비용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7남매네 앞으로 속속 밀려들고 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점점 어려워지는 살림. 세금을 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경고장까지 발부되고 있다. 이제 우편물이 두렵다는 엄마. 겁나요. 이게 날라온다는 그 자체가 겁나요. 또 오늘은 또 이게 얼마를 또 내야 되나. 또 오늘은 이번에는 또 얼마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뜯어보는다는 그 자체가 좀 무서워요. 무섭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미영 씨는 서울에 남은 아이들의 아빠에게 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몇 달째 꺼져 있는 전화기는 오늘도 역시 응답이 없다. 소식 없는 남편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엄마. 영주 시내로 나가는 버스에 올랐다. 밀려드는 독촉장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작정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미영 씨다. 시골인 순웅리보다 조금 더 번화한 영주엔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한다 그래서. 아 예.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도 엄마는 옷가게에서 제법 인정받는 점원으로 일했다. 손님이 그 저녁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6시가 아니더라도 저녁 8시나 9시나 심지어는 10시까지도 근무하는 사람을 저희가 구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 그때까지 차가 있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맙습니다. 네. 네. 익숙한 일을 찾아보려던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린다.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엄마는 서둘러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지금 여기 뭐 병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 다 뭐 주차장도 하나 있는데 어디로 가면 일자리를 꼭 구하고 싶은 미영 씨 발길이 바쁘다. 이번엔 식당이다. 일을 좀 해보셨어요? 식당 일은 이제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판매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계속 쉬는 건 아니고요. 좀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 하고. 어디 쪽인데? 수능 순너 그러면 너무 늦다 아직? 6시가 막차라고 알거든요. 오전 타임밖에 못 하겠다. 5시까지 한 4시까지 정도밖에 못 하겠다죠? 역시 시간이 문제다. 모처럼 시내에 나선 길에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볼까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미영 씨는 쉽게 물건을 사들지 못한다. 유한이가 저 과일 종류를 많이 좋아하고 예지도 과일 종류를 좋아하니까 좀 사다 놓고 싶은데 너무 없어요. 오래도록 시장을 돌고도 생선한 토막을 선뜻 집어들기 어렵다. 이따 다시 할게. 제주에 먹을 건데.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는 미영 씨.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길. 허망한 마음을 엄마와 나누려던 미영 씨는 싸움까지 하고 만다. 생활 필수품 있잖아. 우유, 거기다 뭐 애들 과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뭐 그리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 20만 원 정도 되는 걸 그 일주일치라고 사오면은 그게 일주일치야? 그런 거 샀을 때 40만 원, 40만 원 나갔지 뭐 다른 데는 뭐 그렇게 많이 나갔어? 아닌데. 그거 말고도 많이 좀 나갔는데. 세제 한 가지를 사오더라도 한 달씩 거 사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뭐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거 갖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희프다고. 그때 막 쓸 때면 막 주의할 때는 진짜 막 가더라. 아이들 아빠로부터 생활비가 끊기면서 물건이라곤 아무것도 사기 어려워진 딸을 위로하느라고 어머니는 조금 더 아껴보면 어떠냐고 말을 건넨 것인데 결국 마음만 다치게 하고 말았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딸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낼 만큼 예민해져 가고 있다. 말도 내인데 속상할 말 못해요. 마음 아플까 봐. 나도 지인데 말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자꾸 참는 성질 있죠. 지금 애들이 늘 맘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참으면서 드라이브 생기면은 맨날 싸우게 돼. 그러니까 서로 참으면서 자도 말 못하고 지금도 봐요. 막 애들 뭐 같은 거 해주려고 해도 생활이 빠듯하니까 못 해주니까로 부모 마음에는 다 자식들 위해서는 다 막 마음 아프죠. 맏딸 노릇은커녕 자신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친정에서 함께 살게 될 줄 미영 씨도 알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외할머니가 있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딸 노릇 못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엄마는 이제까지 할 만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애들도 많이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보답을 못해드린 거죠. 지금 동생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진짜 부럽고 엄마도 제가 제 동생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어려워 맡길 곳을 알아보며 살려 했었던 미영 씨다. 어디 애들 기관에 맡길 때 있으면 맡겨놓고 1, 2년 정도 제가 돈을 벌어서 차라리 애들하고 살지 그 돈만 마련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죠. 자신이 있었다면 벌써 여기까지 안 내려왔을 거야 아마. 어떻게든 엄마 품에서 아이들을 크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